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은 이직 시 개발자가 고려해야 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직이라고 하면은 팀에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속한 회사를 바꿀 때 이 개발자들이 실수 아닌 실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컨벤션을 파악하는 겁니다. 팀이 만든 컨벤션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회사와 패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 들어간 회사가 수준 떨어지는 구조나 패턴을 컨벤션을 가졌다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컨벤션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이 컨벤션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이것을 만든 개발자들, 리드 개발자분들, 그리고 CTO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실무 개발자분들, 선임 개발자분들,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이 컨벤션이 어떻게 해서 구축이 됐는지를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꽤 필요해요. 그냥 코드 뭐 하루 이틀 봐가지고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이거는 아주 오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존 회사와 다른 점이 있을 때 이직한 회사에서 존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방식과 일하는 패턴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더 나은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직을 했는데 한 주밖에 안 된 신입 개발자 또는 경력 개발자 마찬가지지만은 시스템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워딩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텅 빈 들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텅 빈 들판에 울타리가 덩그러니 있어요. 텅 빈 들판에 있는 이유 없는 울타리가 있어요. 마치 소스 코드로 보면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함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코드를 보다 보면은. 그럼 이런 함수들, 코드들을 함부로 삭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설령 그게 의미 없어 보이는 울타리일지라도,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코드라고 생각할지라도, 로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거를 쉽게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거 하다가 대형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납니다. 정말 대형 사고 나요. 의미 없이 보이는 울타리를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손을 대면은 오히려 코드를 더 엉망으로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고, 세 번째는 각 분야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컨벤션하고 유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컨벤션은 코드나 문법 단위의 느낌의 컨벤션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문화적 규칙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PR 리뷰하는 문화들이 각 회사마다 있겠죠. 해당 PR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식으로 컨펌하고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거는 각 팀마다 고유한 톤이 있습니다. 강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도 있고 자율성을 주는 것도 있고 사실상 PR을 안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 PR 리뷰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서의 문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면서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개발을 하는지, 아니면은 회의 중심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태스크 단위로 개인한테 할당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패턴인지. 그리고 커밋도 패턴이 있죠. 커밋과 머지, 브랜치 전략도 있을 수 있겠죠. 브랜치 전략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문화도 따라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싹 다 바꾸고 싶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리드 개발자로 왔거나 팀장급으로 또는 그 이상의 직책으로 왔다면은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행동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내 맘대로 한다? 절대로 팀 플레이어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문서화 부분이 있어요. 문서화. 훌륭한 개발자들은 소통을 잘합니다. 흔히들 무슨 천재 프로그래머들 너무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은, 그리고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결국은 팀으로 완성됩니다. 팀으로 완성돼요.
그리고 이 팀 단위로 일을 하고 소통을 할 때는 내가 한 일과 해야 할 일과 실패한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나 문서화를 정확히 해서 이것으로 통해서 결국 얻게 된 게 뭐냐? 지식의 공유, 실패의 재반복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있는 조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이 바쁘면은 이런 것들을 좀 못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왜 생기냐면은 처음에 시스템을 파악하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한 주가 될 수 있고 두 주가 될 수 있고 긴 거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죠. 그럼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서화를 하는 거예요. 문서화하고 구조를 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물론 이게 발언권이 허락되는 회사라면요. 온보딩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의 더 나은 패턴이나 구조, 잠재적인 리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온보딩 기간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기존의 팀원들, 개발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이제 실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개발에서의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트레이드 오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추가되는 거는, 무언가를 추가한다는 것은 언제나 얻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양가적 특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이 DTO를 통해서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타입 에러 같은 거나 허용되지 않는 밸리데이션 에러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에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정교하게 에러 체킹을 합시다. 이럴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또는 더 정교하게 밸리데이션을 추가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DTO 단에서 더 타이트하게 DTO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게끔 합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코드를 잘 써서 이런 거 필요 없게끔 하고 코드를 그냥 잘 쓰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얻는 것과 잃는 것들이 다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은 당연히 로직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성능의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안전하고 예외 처리가 잘 되겠죠. 코드를 짧게 쓴다고만 해서 모든 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능을 너무 극단적으로 끌어올린다고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요소에는 이 트레이드 오프가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조직에서 하나의 문화만 경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정답이라고 배운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이게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코드를 쓰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변화를 싫어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드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가 지금은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엔 안 좋은 코드가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이게 흐르는 물처럼 계속 변화하는 게 코드인데, 이 절대적 진리 스타일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지고,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 또한 좋은 회사, 좋은 논의로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직을 했는데 개발 토론 문화, 그리고 어떤 방식을 채용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트레이드 오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회사는 사실상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회사에서 속했다면은 이직을 했지만 정말 레드 플래그, 위험 신호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특정 대기업 출신이라고 해서 별로 신뢰는 안 해요. 물론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선이 상당히 높지만, 조금 옛날로 가면은 어떤 대기업 출신이었고 어디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개발 패턴들 보면은 정말 상상 이상의 최악의 패턴들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기존 팀을 존중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존중해서 최대한 배워보려고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트레이드 오프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올드한,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발전되지 않은 그런 패턴, 그런 구조, 그런 기술 세트. 기술 중에는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기술이 있고 열등한 기술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등한 기술이 분명 있어요. jQuery 이런 거 당연히 지금도 사용되고 좋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리액트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리액트도 많이 사용하지만 넥스트.js로 트렌드가 넘어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 변화잖아요. 그런데 몇몇 고집불통에 소통이 되지 않는 개발자는 이 전 세계적 변화를 나는 현자인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맞고 전 세계가 틀렸다, 이런 오만한 생각으로 기술 세트를 퇴화된 버전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기술 기업들, 수많은 기술 기업에서 표준으로 채택했고 이들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리드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기술 세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타임머신에 갇힌 사람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하고는 소통을 해서는 안 되고 이직을 하셨지만은 또다시 다른 곳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앞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온보딩 프로세스는 성실하게 하자, 최대한 존중해 보자. 근데 이 과정에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서로의 핏을 맞춰보고 이 팀의 실력과 그리고 철학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트레이드오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극소수의 아주 폐쇄적이고 퇴보된 조직이면은 또다시 이직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직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면은 그러면 정말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기술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나아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열린 사고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지식을 오픈해서 공개해서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업데이트된 내용들 이야기하고 기술 부채에 대해서 논의하고 비용 전략, 트래픽 전략, 더 나은 CI/CD 전략, 이런 것들 다 열어놓고서 논의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기업이 아니면은 사실 오래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직하셨을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이직과 그리고 또다시 이직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